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산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팩트로 맞아서 아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봤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 주식을 하면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주제로 넘어갈까요? 환율이 비싸서 환전해서 주식 사기가 무서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항상 똥값인 캐나다 달러를 미국 달러로 환전할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거의 현재 1.3대 1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환율과 주가 흐름은 반대입니다. 미국 쪽의 주가가 빠지면 그 시기에는 보통 환율이 오릅니다. 100%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살펴본 결과 대부분 그런 형식입니다. 올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장이 거의 폭락을 하다시피 했는데 주식을 사려고 환전을 하려다 보면 와우,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있죠. 올해 나스닥 최저점이었던 2022년 7월 11일에는 달러 인덱스가 108로 높아요. 약간 감이 안 오시면 원화로는 이때 매매 기준으로 보실 때 1305원이었습니다. 미쳐버린 환율이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환율 1300원 깨지면 그때 사야지. 지금 또 1300원 깨졌네요. 근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은 떨어졌는데 주가가 올랐네. 그럼 주가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또 주가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요. 이번엔 환율이 오른 것보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에 포커싱을 맞춥니다. 나 주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주가 더 떨어지면 그때 사자. 주가가 떨어져서 미국 주식 매수하려고 환전 버튼을 누르는데 또 환율이 비싸요. 환율이 비싸면 또 비싸다고 유튜버에게 가서 물어보고 사도 되나요? 이거 너무 비싼데? 이래요. 아니 그냥 사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사고 팔고 못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다가 남들이 이제 다 주식 산다고 와르르 몰려가면 그때는 또 짧은 생각으로 이래요. 남들과는 반대로 해야지. 그래 맞아. 워렌 버핏이 그랬어. 남들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주가는 정말 쭉쭉 오릅니다. 그러면 뒤늦게 주식을 비싸게 사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면 꼭 주가는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쭉쭉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러죠. 와, 씨, 내가 주식 사면 항상 떨어진다고. 이거 누가 나 모니터링 하냐? 진짜 답도 없습니다. 최근 2년의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하락 중 하나였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는 달러는 어느 정도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약 5주간 주가가 폭락하면서 달러의 가치는 당시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반대로 달러는 약세를 보여줘요. 그 다음 몇 개월간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해주면서 달러는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지만 정확하게는 횡보를 한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번 달 7월 11일에는 달러 인덱스는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주가는 어떻죠? 역대급은 아니지만 고점 대비 30% 이상 빠져있던 구간입니다. 아까 달러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한 이후 나스닥이 최고점 대비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가요? 달러는 초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가와 달러의 가치는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을 때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혹은 반대로 경기가 아주 성황일 때는 이런 식으로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금리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올해 같은 미친 하락장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여러 번 대폭 인상을 해요. 그러면 기업의 경우 지출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추정치보다 더 불어나면서 기업 경영에 좋지 않은 신호가 오죠. 그럼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경영 악화를 통한 실적이 둔화 혹은 악화될까 두려워 투자를 꺼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닝 쇼크가 한번 터지게 되면요. 넷플릭스처럼 이런 하락을 보여주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주가의 박앤세일 시대가 옵니다. 동시에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 효과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하게 경기 악화 시대에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반대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달러 가치와 금리의 상관관계도 한번 보실게요. 코로나 때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주가는 폭등을 하고 달러 가치는 약해졌어요.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에 들었을 때도 달러 가치는 전에 비해서 약했으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2021년 말에 들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기 시작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동시에 주가는 폭락하면서 달러 가치는 반대로 폭등합니다. 이렇게 보시니 어떤가요? 주식을 사는 데에 있어서 환율이 그렇게 걱정이신가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폭등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간단히 예를 들어 내가 산 주식이 경기가 좋아서 100% 상승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환율은 낮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은 1,300원인데 나중에 내가 주식을 팔 때에는 1,150원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130만 원으로 1,000달러를 환전해서 100달러짜리 10주를 샀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주식이 100% 올라서 2,000달러가 됐습니다. 근데 환율이 약해졌네요. 그래도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이걸 다 팔고 환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투자한 130만 원은 얼마로 돌아오나요? 2,000달러 곱하기 1,150원 해서 230만 원이 됩니다. 여전히 100만 원을 버신 거예요. 환율 따위에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환율이 그대로였다면 내가 잃은 돈은 좀 아깝겠죠. 근데 그거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최소한 5년, 10년, 15년 그 이상을 생각합니다. 15년 뒤에 우리의 주식이 1,000달러가 500배가 올라서 50만 달러가 됐어요. 환율은 여전히 1,150원, 아니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5억입니다. 130만 원이 5억이 되었어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때 가면요. 야, 난 환율 1,300원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1,000원이라 내가 손해보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환율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주가에 일희일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주식으로 벌 돈을 생각해야지 그따위 환율을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요. 환율 따위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가 확신하는 종목은 오늘 제일 싸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시고 오래오래 묵혀두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